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찰총국 출신이 스님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왜 스님으로 위장을 했던 걸까요?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직파간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파간첩은 북한이 특정 목적을 바탕으로 직접 야, 너 지금 남한으로 가 라고 직접 파견한 직파간첩입니다. 충격 실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북한이 직접 난파한 이른바 직파간첩 용의자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파간첩은 9년 만이에요. A씨는 북한의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분이에요. 북한 간첩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요인 암살, 납치, 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그 정찰총국 소속이 우리 남한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황당한 건 이 직파간첩이 스님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님 행세를 하면서 불교계에 잠입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파간첩 수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한 후 재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국정원이 감청을 했어요, 감청. 워낙 수상하니까 지금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북측 지령과 수집 정보를 전달 위해 부여받은 암호 등으로 파악을 했다.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곽대균 교수님, 네.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을 했다면 한창 남북 간의 평화의 바람, 평화의 봄, 판문점 회담 뭐 건너가고 건너오고 그랬던 분위기에서 활동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간첩으로서 이제 활동을 한 그 시기가 이제 겹치니까 과연 어떤 활동을 했을까 뭐 이런 걸 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데요. 물론 뭐 테러 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내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뭐 스님으로 이제 위장한 간첩이 서아시아의 어느 특정 국가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세탁을 하고요. 서아시아의 어떤 국가를 통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아, 제주로 들어왔어요? 이런 입국 경로 자체가 그리고 수년 전에도 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심을 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 수사 당국에서 이제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직파간첩의 소속이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았어요. 네, 정찰총국 의 소속인데요. 이건 뭐 인민무력부 산하 이제 조직이고 해외 공작뿐만 아니라 대남 공작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총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작원을 양성을 하고 이제 침투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갖다가 수집하는 그런 다양한 그 임무들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최 변호사님, 야 이게 북한의 민낯이에요. 북한이 조금 전에 미사일 쐈다라는 뉴스 속보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오늘 제일 먼저 외교안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북한이 이번에는 직파간첩 그런데 9년 만이잖아요. 직파간첩.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과 굉장히 그 유화 모드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 시점에 북한에서 직파간첩을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성동격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 적지 않았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부적인 물론 평화를 위한 교류는 해야겠습니다만 평화를 위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하듯이 내부적인 결속과 법률 체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부터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 직파간첩이 뭐 어제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한 명씩 와서 우리가 뭐 연례 행사처럼 매번 이렇게 잡는 거면 모를까 지금 9년 만이잖아요. 9년 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 보도에 따르면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그동안 간첩으로 지금 체포했는 게 3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매년 3.5명 정도의 간첩을 잡았고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찰총국에서 직접 파견했던 사람으로서는 이번이 9년 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난 9년 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실 때에 그때에 북한에서 또 직파 간첩을 보냈다는 것이 그때도 충격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직파 간첩이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나 관련된 형법상의 간첩죄 같은 경우에는 간첩이란 것은 적국에 제공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군사적,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비밀을 탐지해서 제공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남한의 자생적 간첩이 아니고 북한 정찰총국에서 직파했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물론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그동안 수집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와 같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간첩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돼 있고 그 어떤 탐지한 내용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대한 범행이라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 법정형이 10년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 지금 국가보안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미 국정원에서는 조사를 끝냈고 그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온 때로부터 길어도 20일 이내는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 조만간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번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불가능하다. 하면 그것이 나라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취재 수첩이었습니다.